지난주에 급등했던 정책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선 코스닥 안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간의 흐름만 본다면은 아마 이번 주에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요할 테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관세 협상은 아마 계속해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요일이 되면요, 매주 증권사에서 주간 전략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시장이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랬습니다라고 요걸 요약을 해서 리포트를 제시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많은 증권사에서는 주간 전략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저희가 좀 몇 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된 의견들을 좀 찾았는데 어떠한 의견일지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시장은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시장 보시다시피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약간의 반등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S&P 500은 이번 해 기준으로 했을 때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달러는 내려가는데 국채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같이 하락을 해가지고 국채 가격이 왜 이렇게 이상적인 현상을 보이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약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너무 내려와도 문제입니다. 110선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는 10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난주부터 약간의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를 보여주고 미국의 국채가 안정화를 보여준다면은 시장은 그래도 순항을 하겠지라는 투자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주요 화폐인 달러가 사실 무너지면은 증시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은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안정감, 안도감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보면 좋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상상인 증권의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본 요게 요약본인데, 결국에는 수급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잘 가는 업종과 종목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가 사거나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요 업종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4월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떠한 것을 많이 사고 많이 팔았나 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조선, 은행 업종을 중점적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파이널샷에서 기관 투자자는 신한지주, KB금융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종만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는 반도체, 조선, 은행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떤 업종을 매도하나 봤더니 기계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기관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을 많이 샀나 봤더니 조선업종, 소프트웨어 업종, 유틸리티 업종을 중점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하는 업종은 약간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기관 투자자는 반도체를 좀 사긴 샀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 반도체를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아쉬운 대목이고요. 자동차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매도 업종에 이름을 올렸고, 기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매도 업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봐야 할 것은 순매수 업종입니다. 지금 앞서서 만나보셨다시피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눈은 어디로 가 있을까 봤더니 조선이 공통적으로 순매수가 나온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업종에 나왔나 봤더니 기계와 헬스케어 쪽은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수급까지는 그랬고요. 그렇다면은 실적 자체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역시나 찾아봤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한 이 세 개가 모두 다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들 결국엔 조선인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이름 올렸고요.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미포까지
대거, 조선주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더니 다트를 통해서 공시를 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주 관련 공시 내놓는 기업들 조선주 꽤나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숫자로 계속해서 찍히는 업종 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상상인증권의 리포트였고요. 그렇다면 상상인증권에서는 이번 주에 어떤 기업을 보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탑픽은요. 방산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나왔고요. 조선에서는 STX 엔진을 꼽았습니다. 물론 요 방산과 조선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LS, SM, 실리콘, 또 DOU까지 있었는데 무엇보다 지금 증권사에서 전체적으로 좀 공통된 의견이 나오는 이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 듯하고 조선에서 약간 좀 엇갈립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STX 엔진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종목 찾지 말고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당분간 지수보다는 주도주 중심의 전술을 펼쳐나가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주간 리포트 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 한국 시장의 주인공은 방산과 조선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해에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무려 주가는요 1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주인공이고요. 현대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 이상, 한화오션도 100%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 만큼 이제 한국 시장에서 진짜 주인공은 이와 같이 방산과 조선이 돼버렸는데 삼성증권에서는 방산과 조선 그리고 여기에 원전까지 보자라는 의견을 함께 남겼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주 주간 추천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에서 만나봤던 상상인 증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놓았던 기업과 똑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역시나 마찬가지 조선주죠. 동성화인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이름 올렸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삼성증권에서는 주간 추천주로 제시해왔습니다. 이게 거의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주간 추천주로 제시해온 바 있는데 이번 주에 삼성증권에서는 주간 전략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빼버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조선과 방산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AI 전력 수요 급증을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최근에 SMR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후보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아마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와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기만 한다면은 앞으로 원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선과 방산처럼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 조선이 좋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이 수익률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조선이 물론 좋습니다. 방산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약간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 이 공식대로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러했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코멘트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4.0% 이상일 때에는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을 보니 조선 업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선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 이하일 때는 증권과 지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은 조선 쪽보다는 아마 이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9%대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진다면은 저평가된 쪽이 있겠죠. 반도체, 철강, 화학 쪽의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고금리의 상황에서는 조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금리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반도체, 철강, 화학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하나증권에서는 전체적인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가능한 ROE 개선형 기업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조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과 방산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국채금리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